혹시 뭐 우리 의원님 네. 민주당 소속이라서 좀 부담스러우면 잠깐 쉬었다 오셔도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안 봐줘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슈가 지금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관련 무슨 보도들이 좀 뭐 나오고 있나 봐요. 예.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뭐 병원 특혜 관련해서도 또 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나 봅니다. 지금 뭐 MBC 단독으로 좀 나오긴 했네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거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 예.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는 정확하게 하고 갑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비판이 곧 제보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이 전혀 별개예요. 그렇죠. 네, 별개다. 네. 우리는 그냥 사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네. 예.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한 부분 네. 이게 굉장히 또 시끄러웠죠. 그리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가의 호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라는 예. 의혹이 터져가지고 또 시끄러웠고 대한항공 의전 서비스를 받은 의혹이 터져가지고 또 시끄러웠습니다. 예. 근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테니까 저희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의혹 자체도 문제고 대응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서 묻지 않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를 좋아해. 네. 그런데 막상 의혹을 물어보면 또 엄청나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네. 보도가 나가. 그러면 왜 나한테 안 물었냐고 고압적인 태도로 SNS에 올려. 물어보면 또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대했던 그 모습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160만 원 상당의 호텔 투숙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네. 기자가 물어요. 그게 사실이냐? 예. 물으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물어보나? 관음증인가? 관음증이라는 단어를 쓰냐? 자,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입장을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또 질문을 하니까 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고 싶은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으냐? 맞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관에게 뭐가 죄송하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다 내 관음증이라고. 안 물어보면 난리칩니다. 예. 물어보니까 관음증이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커져 계속 일이. 그렇죠. 예,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이 터졌을 때 해명도 우리가 그때 경악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특정 상임위원회에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이 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르겠다. 다른 의원도 다 봤는데 왜 나만 받고 나한테만 그러냐?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임위에 있었던 의원들이 만약에 이걸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임위에 있었던 의원 중에 제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본 바에 따르면 그 매불쇼에 나오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만 시기시기는 알아. 신장식 의원만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았다. 예. 라는 입장을 냈고요. 네. 나머지는 제가 나온 걸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다른 의원들. 이게 이제 모욕적인 발언이지. 만약에 안 받았으면. 아니라면.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국회에 뭐 상임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환노위하고 법사위에 있었는데
저런 거 뭐 숙박권이나 뭐 이런 거 이용권 같은 거 오는 경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이거 환노위랑 법사위는 해당이 좀 안 되죠. 역시 정무위가 좋은 상임이네. 그러니까 국토위 또는 정무위인데 국토위 또는 정무위에 같은 시기에 함께 했던 분들은 입장을 내야 돼. 그렇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나온 걸로는 신장식 의원밖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예. 그 정무위를 같이 했더라고. 음. 예, 근데 뭐 자기는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의혹이 굉장히 깊어지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의혹과 관련해서 거기다가 이제 입장문을 올렸나 봅니다. 아. 네. 단체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다가. 방에. 네. 근데 그 내용이 제일 먼저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네. 내용에 앞서서 나는 이 얘기도 잠깐 언젠가 하고 싶어. 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텔레그램 방의 내용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이게 전달이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매우 이상하죠. 네. 그럼 무슨 거기에 또 배달부가 있나 봐. 기사 라이더. 의원들만 들어가는 단톡방이잖아요. 네, 의원들만 있는 텔레그램이고. 거. 그러니까 네. 기자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렇죠.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준 거죠, 그건. 이상해. 매번 네. 그래 근데 보면. 네. 예, 그거는 뭐 좀 다른 곁다리 이야기인데. 예. 그것도 한번 잠깐 좀 짚어보고요. 단체방에 올린 글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김병기 의원은 전 보좌관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병기 대표가 올린 입장문 중 일부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취합을 해봤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자, 저를 둘러싼 보도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원실에서 면직된 보좌 직원들이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저를 제외한 별도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고 저와 가족을 향한 모욕적 표현과 비방을 했었다. 그래서 그 해당 직원들을 그만두게 했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감내하겠다. 든든한 우산인 의원님들을 믿고 견디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요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겠다는 거네. 네. 민주당 또는 정부에 지금 엄청나게 해악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를 또 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의원을 제외한 보좌진끼리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보좌진들 사이에 쓰는 용어대로 하면 영감이 들어와 있으면 제대로 불편하지. 네. 얘기를 편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해야 돼.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아니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없어요. 욕하는데 그거 욕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욕하면 그러나 보다 해야지. 네. 그거 갖고 너무 노여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공직자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잘 해야죠. 그렇죠. 약간 근데 지금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의 이제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SNS에 그 보좌진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을 찍어서 또 올렸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내란을 희화하는 내용 그리고 뭐 좀 성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요거 뭐 하나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뭐 여의도 맞돌이라는 그 비밀 대화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보좌진들이 그때 당시 보좌진들이 하게 되는데 뭐 내란을 희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여성 구의원을 좀 몰래 촬영을 한 듯한
그래서 성희롱을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뭐 대화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외에도 지금 화면에 나가는 좀 모습은 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당일 때 국회로 담을 넘어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네네. 좀 보면 좀 희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그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그렇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서 해결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사라져요?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그죠. 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천하의 쓰레기라도 그 쓰레기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폭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다고 해가지고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거든. 그렇죠. 폭로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폭로들이. 나는 네. 이것도 이게 또 얼마나 또 이게 지저분해집니까? 앞으로가 더 이제 아유. 예. 뭐 계속 나오기 시작. 계속 나오겠죠. 실제로 아까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예, 있다라고 예, 했는데 예, 실제로 포털에도 지금 속보가 예, 뜨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뭐 여기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김병기 의원 지역구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네.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아마 당일 가서 당일 진료를 받다 뭐 이런 내용 거를 얼핏 지금 봤어요. 제가. 네. 근데 이거는 여론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맞습니다. 유의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면 당에 지금 부담을 주잖아요. 지금 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됩니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내가 뭐 민주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댈 데가 민주당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런 걸로 힘이 빠져요. 예. 정부에 부담을 줍니다. 이슈도 다 일로 몰리잖아요. 다 이것만 지금. 하잖아. 지금도 내가 아까 쿠팡에도 김병기 앞에 노상원 얘기해도 김병기 아까 내가 그러니까요. 노상원 얘기하는데 댓글에 또 저 최욱이 저거는 또 김병기 얘기는 또 죽어라고 말 안 하지. 예, 맞아요. 진짜 요즘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든든한 우산인 의원님들을 믿고 견디겠대. 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관련해서 저 현직 의원은 아닌데요. 진보당의 김재현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선 출마하셨던 분 아닌가요? 네, 근데 그 김재현 의원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 현직 의원으로 있을 때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어디 이제 가족들이 있는 뭐 해외로 좀 가려고 예. 했었나 봐요. 근데 조용히 이제 수속을 밟아서 가려고 했었는데 네. 계속 이제 오류가 뜨더래요. 자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몰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대한항공 그 관계자가 네.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뭐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 그래서 의전? 그걸 끝까지 거부했던 뭐 그런 글을 좀 자세하게 올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직 의원에 대한 어떤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의전이라든가 이런 네.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당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 거 익숙해지면. 네. 우리 뭐 김용남 의원님도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익숙해지다가 낙선한 거예요. 아닌데? 낙선한 이유가 아니 근데 의전에 맞춰. 잠깐 약간 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무 출장을 갈 때는 공항에 귀빈실을 이용을 해요. 네. 귀빈실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편하지. 그렇죠. 거기 있다가 시간도 절약되고 시간 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에스코트 받아서 비행기를 타니까 대단히 편한데 예. 옛날에는 뭐 그랬대는데 19대 때만 해도 본인이 이제 가족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출국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땐 귀빈실 이용을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이 출국장 통해서 이렇게 갔거든. 예. 19대 때도. 근데 김재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그 명단에 나는 없고 김재현 의원은 있었나? 키오스크에서 본인이 이제 몰래 이제 혼자서 개인적으로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오류가 떠서 예. 이게 왜 오류가 뜨죠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전 담당 분명히 와서 예. 저희가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김재현 의원 얘기는 이거는 미리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건가?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냥 출국
되던데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아 그렇습니까? 모르겠네. 그 정확한 네. 상황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댓글이 아주 뜨거운데요. 댓글만 보면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론은 왜 이야기하지 않냐 라는 글들이 또 많이 보이는데 아까 다 했잖아. 다 했습니다. 예, 입장 충분히 전해 예. 드렸고 예. 뭐 더 나온 게 있나요? 새롭게 방송하는 동안에? 아니 없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입장도 저희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예. 예. 아 이걸로 지금 뭐 다 덮였네. 이 지금 뭐 여론도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그 어떤 특혜와 관련해서는 예민해. 그렇죠. 예민하고 좋을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뭐 가까이에 있던 전직 보좌관들 내지는 보좌진들에 의해서 폭로가 이어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네. 받아들이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 대중 내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네 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네. 폭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크고 작든 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란 얘기를 해도 김병기, 쿠팡 얘기를 해도 김병기, 업무보고 얘기를 해도 다 김병기야. 다 묻히는 거예요. 다 묻히는 거야 예. 이제. 아유, 아이고. 참 속상합니다 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성탄절입니다. 어제 전직 보좌진들의 단텔방 이른바 여의도 맞돌이를 공개하고 보좌진들이 그동안 어떤 패륜적 막말을 했는지 올리고 자 국민들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해 주세요라고 올렸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보자는 과거 함께 본인과 일했던 전직 보좌 직원으로 추정이 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고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단텔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밀 대화방이 만들어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이후고요. 모두 6명의 보좌진이 만든 이 단텔방에서 이들은 내란을 희화화하고 또 동작군의 구의원을 도찰해서 성희롱을 했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로 본인과 가족을 난도질했다. 이렇게 김병기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극히 일부분만 공개하겠다며 캡처 화면을 SNS에 올렸죠. 근데 이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직 보좌 직원들은 절대 약자, 그리고 의원은 절대 강자. 이런 단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또 국회의원은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일할 때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이 이제는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고 몰래 자신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에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부탁이고 도움이고 뭐 친한 형 동생이었는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갑질이 된 거다. 굉장히 본인 억울하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조건 보좌관이니까 약자고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가해자야. 이건 왜곡된 서사여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올라오자마자 관련해서 전직 보좌진은 언론에 본인의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대화방 얘기하는 거죠. 이 대화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진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자신의 폰에 설치해서 취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막내 보좌관의 계정을 자기 휴대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서 그 막내 보좌진인 것처럼 하면서 이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 얘기죠. 이것은 통신보호 비밀
보호법 관련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이 보좌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직 보좌진은 계엄 당일 전원 우리는 국회에 나와서 밤을 새우며 국회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보좌진들의 사적 대화로 일부 욕설 등이 포함돼 있으나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성희롱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집 앞에 보좌진을 2시간 이상 대기시키는 동안에 이모 구의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목격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대화방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한 업무방이었고 대화 내용은 대부분 업무 그리고 김병기 의원 그 부인에 대한 규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병기 의원이 전체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서 왜곡하고 있다면서 김병기 의원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고 공익제보 및 보호조치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신분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요청한 상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직접 나서서 본인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들에게 일단 이 내용은 익명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사건이 본격화되면 실명도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입니다. 지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의원과 보좌진의 특수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특수관계를 기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 너무 과한데 뭐 이렇게 기자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선, 3선, 다선 의원들이 보좌진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 너무 놀랬어라고 하면서 친한 기자들에게 또 고발을 하기도 하죠.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이런 내용은 꽤 오래전부터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겨레, MBC 등에 계속 제보자가 관련 내용을 제보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뭐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소송전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가 굉장히 결정타가 아니었나 싶고 CBS 단독 보도도 아마도 그분의 제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전 김병기 대표가 보좌진을 사실상 공개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나서 MBC에서 또 다른 단독 보도가 곧바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서울시 동작구인데요. 관할병원인 보라매병원에서 아들과 부인이 진료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것입니다.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문을 배포했습니다.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약을 부탁한 건데 이게 마치 특혜 의전인 것처럼 특혜 의전을 지시한 것처럼 둔갑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배우자와 아들 일로 보라매 병원 측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서 다쳐서 귀국한 후에 응급치료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병원 접수 후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으나 다만 영상 촬영, MRI죠. 영상 촬영만 보라매 병원에서 했고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MBC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당일 MRI 촬영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예. 당일 MRI 촬영은 불가하다. 왜? 예약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서 접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MRI 촬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당내 최고령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좌진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질타를 했고요. 다른 의원들도 제가 여러 갈래로 전화 취재를 해보면 다들 곤혹스러워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수긍하기도 하고요. 당내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된 문제가 기자들의 질의로 나올 텐데요. 대통령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지 저희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인데요. 그 게시판에 제가 오늘 들어가서 자유 게시판 가운데 베스트 게시판에 들어가 봤어요. 제목만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정리해야 합니다. 가진 권한을 쓰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너무 조용하십니다. 비겁합니다. 예. 김병기 원대는 이제 사퇴해야 돼요. 굉장히 뭐 10,000건 이상이 되는 조회수를 보인 내용들인데요. 뭐 더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사태는 뭔가 이상합니다. 뭐 등등의 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원 단텔방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의원님들 어려움을 난관을 돌파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을 발현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